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대선에 진행되고 있는데 프랑스로 한번 가서 그 대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롱 position himself as the statesman of Europ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치가라고 한다면 팔로티션이라는 말을 쓰죠. 팔로티션. 항상 이름들이네요. 팔로티션, 정치가. 팔로틱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가인데 얘는 조금 타락한, 돈도 받고 협상도 좀 하고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스테이츠먼이란 말은 원래 스테이츠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뭐 상원 의원 그 정도의 아주 품격 있는 정치가를 이제 스테이츠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뭐 기아 자동차인가 스테이츠먼이라는 차도 나왔던 것처럼 뭐 회장님만 타는 그런 느낌, 굉장히 품격 있는 단어가 스테이츠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영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Experienced politician, 경험이 풍부하고요. 특별히 one who is respected for making good judgment. 아주 좋은 판단을 해서 굉장히 그 respected, 존경을 받고 있는 정치가다. 이런 느낌이 바로 스테이츠먼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크론이 포지션, 스스로를 위치를 놓고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서? 유럽의 그런 품격 있는 스테이츠먼, 정치가로서. 왜? 마크론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푸틴을 만나면서 조율을 했잖아요. 어때요? 유럽의 맹주로서 프랑스가 어떤 푸틴과 만나서 정치적 협상을 이끄는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좀 프랑스가 좀 대단한 나라로 보이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성과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는 하는데 결과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프랑스 대선의 그런 상황인데 마치 미국처럼 이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미국도 프라이머리라고 하잖아요. 프라이머리. 50%의 그런 투표율이 안 나오면 다시 제2차 투표를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미국적인 시스템인 프라이머리, 결선 그런 프라이머리 그 투표가 있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프랑스 하면 이제 타러런스, 관용 정책의 나라 프랑스에서 반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극우 대통령이 과연 탄생할까? 자, 이 르팽이라는 지도자인데요. 여자죠. 이 르팽이라는 분과 지금 그 붙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마크론 대통령은 지금 45세, 전진하는 공화당이에요. 그다음에 마른 르펜 54세 국민연합 후보가 지금 경선에 이제 붙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4일 날 4월 24일 결선 투표가 5년 전과는 달리 지금 접전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예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10일 날 실시된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 마크론 대통령이 27.6%, 르펜이 23.4%. 그래서 이제 50%가 안 됐기 때문에 2차 런오프 지금 결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미국으로는 뭐라고 한다? 프라이머리라고 하거든요. 자, 마크론 대통령은 프랑스 밖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팬텀이란 말 나와요, 용어가. 마치 유령처럼 국내에 없는데도 지금 지지율이 높아졌단 말이죠. 이게 프랑스 밖으로 돌 때, 즉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때 이 르펜 후보가 프랑스 안을 파고든 전략이 먹혔다. 그래서 지지율이 높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12월부터 4개월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과 그 통화만 42번, 회담은 3차례나 가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르펜 후보는 국내 경제 이슈를 파고들며 소외된 지역을 돌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가 지금 물건값이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 또 유가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체 방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누가? 르펜, 구구파 르펜이. 그래서 에너지 부가가치세를 현행 20%에서 5%로 낮추자는 등 또 파스타, 기저귀와 같은 필수품은 0% 부가가치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30세 미만 국민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공약이 대표적인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4년 전에 유류세 인상에 항의해서 프랑스 전역을 휩쓴 노란조끼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민심이 이제 르펜 후보를 향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 마크론 대통령이 프랑스 밖으로 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팬텀 이런 그 유령과 같은 캠페인 선거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보면 이런 그 대통령을 갖다가 막 다 찢네요, 종이를. 이런 걸 보면 참 프랑스란 나라는 참 인간적인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원래 그 현수막 그런 거 찢으면 걸리잖아요. 그죠? 자, 이 마크롱 대통령이 재밌는 것은 이거죠. 그 와이프가 프랑스 교사 출신인데 같은 그 희곡을 읽다가 눈이 맞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뭐 16세 고등학교 때 어떤 프랑스 희곡을 읽으면서 같이 동아리 활동하면서 눈이 맞았던 선생님과 결국은 결혼했던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인데 여기 써 있죠.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사이기도 했다. 브리지트 마크롱은 남편의 정치적 후원을 위하여 파리 엘리트 상 루이스 드 곤주에서 교편을 놓았다 이렇게 나왔고요. 69세예요. 69세, 45세. 나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상황도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마크롱 대통령의 이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자, 마크롱 대통령은 1977년생이에요. 의사 부부 아들이었다고 하고요. 16세 고등학교 때 교사 24살 연상과 이제 눈이 맞았다. 프랑스 희극을 공부하다가 사랑에 빠졌다. 2014년 36세 올란드 정부의 이제 그 내각에 들어갔고요. 디지털 부장관을 지냈다고 합니다. 2016년 정당을 창당했고 2017년 만에 이제 60년 만에 비주류가 됐는데 이유를 더 강화시키고 세계화 자유시장에 초점을 맞췄다. 근데 이번에 이제 르펜 정책은 아버지 승계했다. 이제 아버지가 정치가였는데 그 아버지를 이제 승계를 했고요. 변호사 시절에 불법 이민자를 변호하기도 했는데 지금 불법 이민자를 지금 철퇴를 놓고 있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2017년 크림반도 병합을 찬성했어요. 그래서 푸틴과 어떤 사진도 찍고 왜 크림반도는 원래 누구 땅이었어? 러시아 땅이었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취했다는 거 입장을. 그래서 이제 친트럼프주다. 그래서 이 르펜의 정책은 마치 이제 프랑스 국내 정치를 강화시킨다는 그래서 이민 금지하고요. 트럼프하고 비슷하죠. 온갖 자국민 우선 정책 이것도 트럼프하고 비슷하죠. 사형제를 부활시킨다든가 유럽연합도 탈퇴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르펜은 그래서 프랑스 구구파 정당인 국민전선의 총재를 맡고 있다. 지금 현재 53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타임즈에 실려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for 리더에게는요, 기분 주어졌다. 뭐가? 드라마틱한 플로리쉬가. 자, 플로리쉬는 여기서는 명사가 되겠네요. 왜? 드라마틱 형사니까. 물론 플로리쉬는 플라워, 꽃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꽃처럼 활짝 피다. 그러니까 화려하다, 번창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명사로 쓰이면은 화려하게, 여발한 뜻이 이런 명사예요. 빵빠레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빵빠레가 울리듯이 그런 것이 주어진 리더에게는 그게 누군데?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론이 announced 선언했다는 거죠. 그의 run for re-election 재선에 런포했다는 거죠. with 뭘 가지고? uncharacteristic humility 그러니까 특징이 없는 거죠. 캐릭터가 없는 그런 humility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지금 재선에 런포 응시를 했다는 거예요. 응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빵빠레가 울리면서 리더로서 이 마크론이 아주 겸손하게 지금 재선에 응모했다는 거죠. 자, in a simple letter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published 출간이 되었어요. 어디에? 프랑스 뉴스페이퍼에 early March 3월 초에. 그는 addressed his citizen 그의 시민들에게 addressed 연설을 했던 것이죠. 글로. I'm seeking your trust again. 그렇죠. 간결하네. 다시 한번 그 국민들의 trust 신뢰를 구합니다. 그래서 began an odd campaign. 근데 이제 아주 odd 이상한 그런 캠페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If you can call it that.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상한 선거 전략이라는 것은 막상 선거가 시작됐는데 마크롱이 그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국내에 없어. 그러니까 유령이에요, 유령. 그러니까 팬텀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마크롱의 11 라이벌, 11명의 라이벌들이 in the first round vote, 1차 투표에서 4월 11일 spent a month sniping. 자, 스나이프란 말은 원래 그 가유롭게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스나이핑이란 말이. 그래서 이제 동사로 하면 비난하다. 몇 개월 동안 이제 비난했다는 거죠. 마크론이 반면에 마크론은 글라이드 안착을 했다는 것이죠. above the prey. prey란 말은 논쟁 이런 뜻이에요. 논쟁 위에 있다는 것은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별 논쟁 없이 안착을 하는 반면 11명의 이제 그 많은 그 후보들끼리는 막 서로 치고받고 했다는 거죠. 자, the runoff란 말은 원래 지상에서 흘러간다 이런 뜻이니까 빗물 같은 거 있죠.
빗물 같은 게 이제 지상에 내려서 흘러가는 거, 빗물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결선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결선. 그래서 4월 24일 날 이 결선 투표가 look likely 뭐처럼 보인다? rematch match of 2017. 그러니까 2017년 5년 전에 그런 리매치 다시 재결선, 재투표 이런 재결선과 같이 보인다는 거죠. With Macron against the far-right Marine Le Pen. 그러니까 극우파 르펜과 그 당시 5년 전에 붙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것이 재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she seems set to hand her another defeat.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그녀에게 또 다른 defeat, 패배를 이제 hand, 건네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It seems over. 자, 어떻게 끝난 게 보이냐면 before it has even begun. 심지어 그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마크론을 이제 이긴 걸로 이렇게 점치고 있네요, 분위기가. 자, 르몽드라는 그 프랑스 신문은요, declared, 선언했다는 거예요. 뭘? 팬텀 캠페인이다. 아까 말했듯이 팬텀이란 말은 유령이란 뜻이야, 유령. 그러니까 고스트, 유령, 스펙터, 뭐 다 유령이란 뜻인데 왜 고스트냐면 국내에 없어. 근데도 이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령 선거다. 그래서 우리가 팬텀 오브 더 아퍼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오페라 유령. 그리고 뭐 팬텀 싱어, 뭐 히든 싱어, 다 가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수 목소리를 낸다 해서 팬텀 싱어라고 우리가 그 예능에서도 노래 나왔잖아. 히든 싱어. 그때도 이제 팬텀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유령이란 뜻이에요. 자, his rocket ride죠. 로켓처럼 ride, 탔다는 거죠. 로켓처럼 ride to power, 권력이죠. 5 years ago. 그러니까 5년 전에 이렇게 권력, 로켓처럼 갑자기 아까 비주류가 60년 만에 권력을 잡았잖아요. 이것이 스턴, 유럽이죠. 유럽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러쉬, 짓밟았다. 프랑스의 메인스트림 리퍼블리컨. 그렇죠. 주류죠, 메인스트림. 공화당이라는 그런 기치의 그 공화당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고 소셜리스트 파티,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당도 짓밟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임자들을 다 제끼고 비주류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얼마나 유럽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around 이번 타임에는 그가 playing, 그가 이제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고 not the candidate, 이제 후보자가 아니죠. 예. 마크론이 지금 44세인데 has appeared to watch the election from afar. 이제 선거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이미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afar, 좀 멀리서 이번 선거를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비지용법, 투투용법이죠. 너무나 바빠가지고 이 크라이시스 위기죠. 뭐와 같은 위기입니까? Like the war in Ukraine, focus on politics. 그래서 정치에 focus on, 집중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거야. 왜?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프랑스 국내 정치에 지금 몰입하기에는 너무나 바쁜 거예요. 이 위기 해결하느라고. 근데 성과는 없어요.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프랑스가. 그는 심지어 포토그래프, 사진을 찍혔는데요. unshaven, 수염을 깎지도 않고 그의 ornate office죠. 그러니까 ornate란 말은 ornament, 장식이란 말인데 아주 굉장히 ornate하면 화려하게 꾸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꾸민 그런 그 오피스 사무실. 그러니까 프랑스의 궁전이 되겠죠. 프랑스 궁전에서 면도도 하지 않고 사진이 심지어는 찍혔다는 거죠. 왜? 너무 바빠. 이런 전쟁 위기를 해결하느라고. 그러니까 아까 스테이츠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아주 품격 있고 존경받는 정치가로서 자기가 포지션을 좀 놓고 싶은데 항상 성과가 없어요. 프랑스는. 그죠? in jean, 그래서 진, 청바지를 입고 후디티를 입고요. 그리고 widely seen as a nod, 그리고 어떤 nod, 인정이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to Ukraine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어떤 허락을 구하는 것으로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면도도 않고 항상 화상으로 좀 연설하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따라 했다는 느낌. 그래서 이 젤렌스키 후스 이분의 바이러스라는 말이니까 바이럴하면 퍼지는, 이렇게 퍼지고 있는 어피런스, 외모 모습이 get plenty of French airtime. 방송이죠. 에어타임, 방송 횟수. 그러니까 공중파 횟수에 프랑스 공중파에 plenty of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전쟁에 옹호를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지금 연설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프랑스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듯이 자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묘사한 거죠. 자, 반면에 이제 마크롱의 popularity, 인기는요, is up, 올라갔다는 거예요. since 뭐한 이후로. 러시아가 invasion began. 그러니까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된 이후로 인기가 올라갔어요. 반면.
그 반면에 그의 far right rival, 즉 구구 정당 르페는 have scrambled to. scrambled to 하면 정말 타임즈에서 많이 나오는 수거입니다. 덩어리 표. 급히 뭐뭐하다. 뭐 스크램블 에그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동사로 쓰여서 급히 뭐뭐하다. 서두르다. 급히 서두르다 이런 수거예요. 자, 뭘 서둘렀어? explain their long support. 그들의 오랜 지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for Russian President 블라디미르 푸틴. 아까 푸틴과 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2014년 그 크림반도 합병도 인정하고 그런 느낌. 자, 르팽 53살인데 이분이 이제 펄프란 말은 원래 그 과육이란 말도 있고요. 종이도 펄프라고 하잖아요. 뭐 걸쭉한 거 이런 말인데 동사로 쓰면 이제 재생지로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펄프드. 이게 more than a million pamphlet. 수많은 종이 팜플렛을 인쇄했다는 거죠. 재생 종이로. 그러면서 showing 뭘 보여줘? 그녀에게 shaking 푸틴 핸드. 푸틴 핸드. 그러니까 푸틴과 악수를 하고 있는 shaking. 악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이제 배포했다는 거예요. By contrast, 그러나 이제 그 대조적으로 마크론은 who has the luck of France, 프랑스의 luck, 운을 갖고 있다. 어떤 운입니까? Being the EU current rotating president. 그러니까 EU에서 현재 rotating 돌면서 하는 대통령, 회장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혜택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가 의장단인가 보죠. EU의 어떤 의장인 것 같아요. 그런 혜택도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은 assailed 푸틴. 근데 푸틴을 좀 공격했다는 거죠. 맹비난했다는 것이고 used his frequent talk with the Russian leader. 러시아 리더들과 이제 토크로도 자주 하면서 to cement 강화시켰다. 우리가 시멘트 하면 그 콘크리트 시멘트잖아요. 게 동사로 하면 강화시켰다. 그의 스태처란 말은 키 또는 위상, as statesman. 그러니까 마크론 대통령은 프랑스를 비판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강화시킨 거죠. 어떤 스테이츠먼 정치가로서. 자, 이런 것들이 또한 help 도왔다는 거죠. bolster 강화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bolster 강화시켰다. 뭘 강화시켰어? 그의 키 아규먼, 그의 주요 논점을 이제 강화시킨 거죠. 그 논점은 뭐였어? 유럽은 need to reduce its dependence. 그렇죠. 미국의 와싱턴의 dependence, 의존을 줄일 필요가 있고 cut its own path to power. 그러니까 그 자신의 길을 어떤 그 권력으로 가는 그런 길을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마크롱이 강조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항상 유럽은 유럽끼리, 미국을 좀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싱턴, 미국의 의존을 좀 줄이면서 그다음에 어떤 그 권력의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의 결선 투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